자, 오늘도 녹화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MS 워드 문서부터 먼저 한번 열어봐야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새 문서라고 있을 겁니다. 얘를 먼저 한번 클릭해 주어서 더블 클릭해 주어서 MS 워드 창의 모습이 어떤지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좀 낯설죠? 창 모습이요. 하지만 매번 비슷한 모양들을 보실 거예요. 오피스 계열은요. 자, 준비됐습니까? 됐으면 한 번 쭉 훑어볼게요. 우리 구경 좀 하고 옵시다. 가서요. 자, 먼저 여러분 왼쪽 위에 보시겠습니다. 요게 바로 무엇입니까를 제가 아마 한 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왜 우리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해 주어서요. 여러 군데를 통해서 눌러야지만 실행할 수 있는 메뉴를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공간에다가 등록해 둔다면 좀 더 빠르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었던 것이죠. 자,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우린 매 회마다 하는 게 있었습니다. 문서 열기였었어요. 그 열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이런 펼쳐보기 단추 한번 눌러보실래요? 눌러보시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자리에다가 등록할 수 있는 간편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 이외에 많은 것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린 그 중에서 열기를 체크를 해주시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공간에 열기 버튼이 나와서 상시적으로 언제나 문서를 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있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왼쪽에 봅니다. 제일 왼쪽에 메뉴인데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나요? 여기에 이렇게 있는 메뉴들을 저는 뭐라 불렀냐면요, 리본 탭 메뉴라고 했었습니다. 리본 메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탭 메뉴라고도 얘기하고요, 합쳐서 리본 탭 메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의 제일 왼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파일 먼저 한번 볼까요? 예, 보시면 본 것 같아요. 아직 익숙지는 않습니다만 파워포인트 했을 때 봤던 거하고 똑같은 유사한 형태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정보에 들어가시면 문서를 보호하겠습니다. 문서 보호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최종 본 표시 있었습니다. 아무 설정 있었습니다. 본 적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속성이 보입니다. 속성을 눌러보니까 고급 속성이 있었는데요. 얘를 눌러봐 주시면은 위쪽에 자, 요약이라는 데에서 뭐 제목, 주제, 만드니, 관리자, 범주, 키워드,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사용자 지정하는 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속성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라고 했었고요.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새로 만들기입니다. 새로 만들기 보시면 많이 나와 있는 이 문서를 저희는 템플릿, 우리말로 하시면 서식 파일, 서식 문서라고 해서 문서를 만들어줄 모양이 글자의 크기에 색깔이 여백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손쉽게 문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 준비된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열기, 그 다음에 저장, 다른 이름 나와 있었고요. 그 아래 인쇄를 콩 눌러보시면 파워포인트 때 봤던 거랑 똑같은 게 보입니다. 인쇄하시겠습니까? 몇 장 복사하시겠습니까? 어디 범위를 인쇄하실래요? 등등처럼의 같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아래 보시면 닫기가 보이실 거예요. 닫기는 바로 뭐냐면 현재 열려있는 문서를 닫기 할 때에 제가 이거 설명했을 텐데요. 좀 기억해 보시면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파일을 열어주어라, 열렸던 파일을 닫기 해주어라 이렇게 명령 줬었을 때에 열긴 참 잘하세요. 그런데 닫기 할 때 꼭 이것을 누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UX. 얘는 닫기가 아니에요. 얘는 프로그램 종료인 것이겠죠. 그쵸? 닫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방금 열었던 이 문서, 이 워드 문서 파일을 닫기 할 때에는 파일 메뉴에 오셔서 이 메뉴인 닫기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닫기, 내가 열었던 문서만 닫기 하는 것이지 프로그램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 뜻이겠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나왔던 옵션이다. 옵션은 파워포인트 본거와 거의 동일합니다. 보시면요, 첫 번째 일반에 들어갔을 때 크게 볼 거 없네요. 그 다음 그 아래에 볼 거가 별로 없고, 언어 교정에 들어와 주시면 언어 중이었으니까 어떤 여러분들 왜 문법적인 뭘까요? 검사 나오지 않겠습니까? 해서 여기 아래 보시면 나온 것이 있을 텐데 이거 잘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입력할 때 자동으로 맞춤법 검사 하시겠습니까? 오류가 있었을 때 표시할까 말까요? 등등에 대한 옵션된 사항이 나왔던 시험 문제였었고요.
다음 저장에 들어가시면 파워포인트하고 똑같습니다. 자동 저장을 해서 복구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드렸죠. 똑같아요. 자동 저장할 때에 몇 분 간격으로 세이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장되었던 자동 저장된 파일은 어디에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 워드 문서를 작성하다가 파일명은 넣어주었는데 폴더가 어디인지를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디 폴더에 들어있겠습니까? 여기 폴더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장과 연관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의 한글 입력 체계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아둘 사항이에요. 모스 시험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금칙 처리 문자라고 해주어서 행두금칙, 행말금칙, 앞에 오면 안 되는 문자, 뒤에 오면 안 되는 문자 이런 것들을 정의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고급에 들어오시면 고급은 크게 볼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이거 기억나십니까? 파워포인트에서 쓸 때에 리본 사용자 증이라고 해주어서 우리 왜 이 왼쪽 위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나왔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네요. 자, 여기 리본 사용자 증은요. 상단 위에는 리본 메뉴, 리본 탭 메뉴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MS 워드에서는요. 파워포인트에서 하지 않았던 한 가지의 메뉴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바로 뭐냐면 오른쪽 요 녀석이 리본 메뉴거든요. 이 메뉴에 보시면 여러분들 개발 도구에 체킹이 지금 되어져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안 돼 있는 분이 꽤 많을 겁니다. 아마 돼 있는 분들은요, 요 교실에서 우리와 같은 훈련을 했던 분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MS 오피스 2016을 최초로 설치하고 난 다음에 MS 워드 와보실래요? 개발 도구 메뉴가 없을 거예요. 이거 없었을 때에는 어떻게 추가하면 되겠습니까? 이 추가하는 방법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죠. 바로 여기 오시는 거예요. 리본 사용자 증에 오셔서 여기 아마 개발 도구에 체크가 빠져 있었을 겁니다. 간단하게 체크만 넣어주시면 그 메뉴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 최초의 상태가 이 상태였을 거예요. 개발 도구가 없어요. 없었던 상태인 것을 파일 메뉴의 옵션 중에서의 왼쪽 리본 사용자 증에 들어오셔서 오른쪽에 비어 있었던 개발 도구의 체크 상자를 넣어주시면 정상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인데요. 자, 왼쪽 위입니다. 빠른 시행 도구 모음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구성했다고 치겠습니다. 구성을 했다면 원래대로 복구할 수도 있어야겠죠. 어디에서입니까?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바로 아래에 있는 메뉴이겠죠. 이 메뉴에 오셔서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요. 사용자 지정 원래대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를 쿡 눌러보시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만 다시 최초인 상태로 설정하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 배운 거죠, 우리요. 웬만하면 다 배운 겁니다. 요게 제일 왼쪽에 있는 파일 탭 메뉴의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들 보시면 등등등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거는 그 챕터에 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일 먼저 보실 거고요. 자, 우리가 그 내용을 더 보기 위해서 페이지는 20페이지입니다. 자, 20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 파일 탭 메뉴가 제일 처음 나온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를 21페이지에서 수행해 볼게요. 그러면 열기가 필요합니다. 파일 열기를 가지고서 찾아보기, 직접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열기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우리 폴더링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의 폴더가 어디에 있냐 면은 잠시만요. 제가 옮겨볼게요. 좀. 자, 여러분들 요 폴더 있지요? 어디요? 문서 폴더에 가시면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였죠? MS 오피스 아니죠? MS 오피스의 워드 2016 들어가 주시면 워드 실습 파일의 제1장입니다. 에서의 1-1번 섹션 들어갑니다. 섹션 1-1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대한 내용을 좀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페이지 어디냐? 21페이지 가장 마지막 아래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시면 예제 문제 Q1, 2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Q1번입니다. 현재 문서의 암호를 MOS1234로 설정하신 다음에 추정문을 표시합니다. 간단하죠?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왼쪽 상단 위에 있는 파일 메뉴를 클릭 하시면 정보라는 탭 메뉴에 들어올 것이겠고요. 정보에서의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문서 보호라고 하는 단추가 보입니다. 눌러서 먼저 암호부터 입력해 볼까요? 자, 두 번째는 암호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꼭 조심할 사항이 1번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해서 입력하셔야 합니다. 대문자 OM, OS 1234랍니다. 확인 누르면 한 번 더 묻겠죠. 같은 거 입력하시면 됩니다. 됐죠? 아마 여기가 노란색으로 암호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 나왔을 거예요. 잘 된 거고요. 암호 입력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추정번호를 표시하는 것은 또 한 번의 보호를 누르시면 가장 위에 있는 메뉴를 말하는 것이겠죠. 눌러보시면 표시 조정합니까? 네,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한 번 더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무엇인지 뭔지 의미는 아시겠죠? 제가 한번 설명했을 텐데요. 이 추정번호를 표시할 뜻은 뭐냐면 이 문서를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내 거 보는 거 좋아. 알려줄게. 내가 암호를 너 A한테, 너 B한테, 너 C한테만 알려준 겁니다. 내 문서 한 개를요. 그런데 암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 문서를 보면서 고칠 수 있을 텐데 자꾸만 얘가 제가 허락하지 않는 내용을 고치는 거예요. 짜증이 나겠죠. 뭐 이게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 고치는 내용들 중에서의 얘가 제일 마지막인 것 같아. 더 이상 건드리지 마! 라고 하면서 한 번은 정리를 딱 해줘버립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추정번호로 표시하는 것이에요. 얘가 지정이 되어지면 어떤 상이 나오면요. 문서를 열기 할 때 지금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위에 보실래요, 여러분들요? 읽기 전유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다른 사람들이 이 문서를 볼 수만 있고요. 편집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라는 말뜻인 겁니다. 이 문서가 만들어진 이게 완벽한 완성본이야 라고 결정을 짓는 것이겠죠. 이게 바로 추정번호를 표시라고 하는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문제 두 번째 Q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Q2번 문제는 문서 한 개를 불러와야 돼요. 좀 귀찮습니다. 이거 보시나요, 여러분들요? 지금 갔다 오니까 상단 위쪽에 여러분들 노란 줄 표시된 거 보이실 거예요. 그쵸? 이게 추정번호로 표시를 눌렀을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이 문서는 완성본인데 지금 다른 사람이 열어본 거예요. 너 이거 완성본인데 편집해서 할 거야? 한 번 더 확인 묻는 거죠. 자, 한 번 더 보습니다. 열기를 통해서 저기 보시면 나오는 문제인데 이 MS 워드는요 파워포인트하고 좀 달라요. 파워포인트는 섹션 한 개가 하나의 문제를 불러갖고 왔는데 얘는 Q1번은 1-1로 불러오고요. Q2번은 1-2번으로 1번 섹션에서의 1번 문제, 2번 문제의 예제를 달리하고 있으니까 매번 불러오셔야 돼요. 많이 불러와야 합니다. 자, 우리는 1-2번의 예제를 먼저 불러올게요. 자, 준비되었으면 Q2번 문제 봅니다. Q1번 문제에서 추정번호로 표시된 문서를 편집이 가능한 상태로 설정하랍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상태인 것이냐? 자, 왼쪽 위에 파일 메뉴 눌러보세요. 얘는 추정번호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자, 오히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말고요. 아까 이전 문제 있었죠. 1-1번. 이거 보이시나요? 1-1번이요? 있지요? 혹시 좀 노란 줄 위에 나와 있나요? 있지요? 2번 문제 정답 바로 뭐냐면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인 거예요. 얘를 콕 누르면 추정번호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한 허용 단추인 것입니다. 아래 문제 보시면 Q1번에서 추정번호로 표시된 문서를 편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시 설정하세요. 바로 얘입니다. 볼 거 없겠죠? 자, 페이지는 넘겨주어서 새로 만들기 한번 가볼까요? 자, 문제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열기를 이용해 주어서 자, 우리 문서는 2-1번에 새로운 워드 문서 파일을 읽어올게요. 2-1입니다.
자, 준비됐으면 페이지는 23번째 페이지에서의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학습해 볼게요. 자, 23번째 페이지의 예제 문제 1, 2, 3번까지만 볼 거예요. 4번 안 할 겁니다. 자, Q1번 문제. 현재 문서에서 참조 문서라는 이름의 새 문서를 작성하랍니다. 자, 새로운 문서를 작성할 거니까 어디에 오시면 될까요? 제일 왼쪽에 파일 리본 메뉴 클릭하시고요. 눌러서 새 문서를 만들게 할 겁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 그런데 서식이 있는 문서가 아니라 완벽한 샘핑입니다. 새 권한답니다. 새 문서를 더블 클릭 해서 만들어져 있는 하얀색 문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문서를 무슨 이름으로 만들랍니까? 참조 띄고 문서라는 이름 만들랍니다. 이때 파일 형식은 워드 97에서 2003으로 지정하고요. 어디다가요? 문서 폴더에다가 지정을 합니다. 자, 보세요. 현재 완벽한 새로운 문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저장을 해볼게요. 어디 가시면요? 파일 메뉴 가시면 이름 뭘로 하래요? 참조 띄고 문서입니다. 하시면 저장과 다른 이름 중에서 어떤 걸 이용하셔야 할까요? 제가 앞전 파워포인트에서 얘기하기를 이름을 정해준 다음에 저장은 뭡니까? 다른 이름 저장. 이름을 정해주지 않고 저장은 무엇입니까? 그냥 저장 했었습니다. 얘는 참조 문서에 이름이 있었으니까 다른 이름 저장을 누르셔야겠죠. 눌러서 찾아보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자, 내용이 어디랍니까? 문서 폴더 있잖아요. 한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우리 문서 폴더가 여기 있는지 먼저 한번 볼게요. 아이고. 없네요. 자,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 더큐먼트라고 하는 문서 폴더 있었죠? 문서 폴더를 클릭해 주어서 이름 뭘까요? 참조, 띄고 문서. 여러분들 입력하셨을 때 주의할 사항입니다. 오타는 물론이거니와 사이뜨기 한 개만 안 넣어줘도 감점 처리합니다. 인데 저장할 파일의 형식이 나온 것이 아래 바로 보이시겠죠? 그쵸? 자, 잠깐만 좀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이 MS 오피스의 역사를 혹시 아십니까? 저는 진짜 오래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쓰는 게 뭘까요? 2016이죠. 그쵸? 물론 2020도 나왔습니다만 앞전이 뭐였냐면 2013입니다. 그 앞전이 뭘까요? 2000이었을 거예요. 2000이 아니죠? 2010 갑자기 다음에 나온 게 2007 그 다음 나온 게 2003 그 전에 나온 게 2000 그 다음에 나온 게 전에 나온 게 97 그 전에 나온 게 95 그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뭐 3.0 뭐 이랬었습니다. 저는 이때 3.0 때 처음 썼어요. 이 프로그램을요. 처음 썼는데 자, 이 역사에서 봤을 때에 2000이잖아요. 2000 현재 보는 2003까지 봤었을 때는요. 워드, MS 워드로 문서를 만들면 뭐뭐뭐뭐 점 한 다음에 doc라고 하는 파일의 확장자가 나왔었어요. 한데 2007 이상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워드 문서는요. 기본 문서가 뭐뭐뭐뭐 점 docx가 붙고 있습니다. 이것은 워드였던 것만이 뿐만이 아니에요. 엑셀도 그렇고요. 파워포인트도 그렇고요. 데이터베이스도 그렇고요. 다 뒤에 x가 붙어요. 언제부터입니까? 2007. 한데 이 문제를 보시면요. 1번 문제 저장해줘야 될 파일의 형식을 어떤 형식으로 해주어라? 97에서 2003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옛날 버전으로 저장시켜라. 즉 어떤 식으로요? doc 형태로 파일을 만들어줘라 이 말 뜻인 겁니다.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만 파일 형식 중에서의 요게 있어요. 아래 보시면요. 97에서 2003 문서 형식 보시면 doc 나왔겠죠. 이 형태를 선택한 다음에 적용하시면 되겠죠. 그 밖에 혹여 몰라요. 이 문제는 얘 정답이겠습니다만 다른 문제 나온다 한다면 아래에 보시면 매크로 문서일 때는 뒤에 매크로의 약자인 m 따갖고 와서 docm 이 문서를 서식 파일 형태로 담아주시겠습니다. 조정하시겠습니다. 서식을 영어로 뭡니까? 템플레이트라고 합니다. 템플레이트에 그럼 t를 따갖고 와서 그 경우에는 dotx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볼 것은 바로 뭐냐면요. 아래 보실래요? 아래 무엇이냐? PDF 형태도 조정이 가능하다. PDF입니다.
또 한 가지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HTML입니다. 일반 웹페이지 문서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블로그를 만들어 보신 적 있을까요? 블로그나 여러분들 왜 그 밖에 뭐 카페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의 웹 문서를 만들어서 올릴 때 있잖아요. 우리 웹 언어를 몰라요. 웹 랭귀지를 모릅니다. 하니까 이럴 때 무엇입니까? MS 워드로 문서를 만들어요. 사진 넣고 글자 넣고 막 합니다. 한 다음에 HTML 형태로 세이브 하세요. 그 HTML을 서버로 올리시면 돼요. 웹 문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등등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답이 97에서 2003만 지정하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어떠가요? 문서 폴더를 지정하시고 확인하세요. 참조 띄고 문서 DOC입니다. 저장을 쿡 누르시면 끝. 두 번째 2번의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열기 불러올게요. 새로운 문서 열기 예를 불러옵니다. 1장 안에서의 2-2번의 문제를 불러올 거예요. 근데 혹시 좀 추우시면 얘기하세요. 지금 에어컨 틀어놨거든요. 좀 쌀쌀하고 추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Q1번에서 작성한 문서를 참고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파일 형식을 웹페이지로 수정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자, Q1번에서 만든 문서랍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게 관계하지 말고요. 현재 읽어왔던 2-2번으로 하겠습니다. 2-2번에서의 저장을 할 것인데 참고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할 거예요. 다른 이름이 되겠죠. 한데 저장할 파일 형식 무엇입니까? 웹페이지 형태랍니다. HTML이에요. 폴더링은 어디입니까? 문서 폴더랍니다. 갑시다. 왼쪽에 파일 메뉴를 클릭. 이름이 지정되어 있는 정의니까 다른 이름 지정을 누르시면 되겠죠. 클릭. 이름 뭘로 합니까? 죄송합니다. 찾아보기 먼저 할게요. 찾아보기를 먼저 클릭해 주어서 폴더링을 먼저 합니다. 어디 폴더에 넣어줘라? 문서 폴더에 먼저 넣어줘라. 이름은 뭘로 해라? 참조문이라고 해줘라. 그러면 이 참조문 파일 형식은 뭘로 해줘라? 파일 형식을 눌러주어서 HTML 웹페이지 형태로 웹페이지 형식으로 저장을 하랍니다. 확인하세요. 파일명은 참조문, 파일 형식은 웹페이지, 폴더는 문서. 한 다음에 저장을 쿡 누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웹페이지 형태로 보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열어볼까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의 만들었던 페이지를 제가 볼게요. 현재 보시면은 어디 있느냐? 참조문 여기 있네요. 지금 요거 만든 거예요, 요거요. 그치요? 제가 이걸 더블 클릭을 빠방 눌러볼게요. 이렇게 보이죠? 웹문서로요. 그쵸? 자, 이어갑니다. 세 번째 문제를 보실게요. 열기를 통해서 2-3번의 문서를 불러오겠습니다. 참 귀찮죠? 3이 없죠? 자, 그냥 열지 마세요. 세 번째 문제는 열지 않고 하겠습니다. 2-3번 문제가 없네요, 지금 보니까. 그쵸? 자, 갑니다. 먼저 문제를 보시면요. 세 번째 Q3번의 문제 보시면 써있기를 보고서 균형 테마라고 하는 예제의 서식 파일입니다. 서식은 뭐죠? 미리 문서의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문서를 말하는 파일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것을 사용해서 새로운 문서를 만들래요. 불러오는 게 아니라 새 문서를 만드는 것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갑시다. 새 문서는 어디서 만듭니까? 왼쪽에 파일 탭 메뉴를 클릭 눌러서 왼쪽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 새로 만들 것인데 얘네들이 지금 다 뭘까요? 서식 파일입니다. 이 서식 파일 중에서 어떤 거를 이용하시라고요? 보고서 균형 테마인데 아마 없을 거예요. 보고서의 균형 테마가 있습니까? 없죠? 그쵸? 이거라고 합시다. 여기 혹시 여기 있나요, 여러분들요? 보고서 고급 디자인이 있습니까? 이것도 없어요? 그냥 보고서 있습니까? 있습니까? 걔 이용할게요. 걔를 쿡 눌러요.
눌러서 여기 오른쪽에 무엇이 있나요? 만들기 보이시죠? 눌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양을 지정하지 않아도 모양이 나와져 있는 문서가 지금 쭉 보이실 거예요. 그쵸? 자, 이것을 이용해서 새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녀석을 다시 한번 보고서 양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 주었네요. 어떤 형태로 합니까? 서식 파일 형태로 어디 폴더에다가 문서 폴더에다가 뭐 하라고요? 저장을 하랍니다. 알겠습니다. 갑시다. 왼쪽 위에 올라와서 파일 메뉴를 클릭해 보시고요. 이름이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이름이요? 보고서 띄고 양식이랍니다. 이름이 있는 지역은 뭘까요? 아래쪽에 봅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서 찾아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먼저 폴더링 먼저 합니다. 먼저 어디 폴더에다가 문서 폴더에다가 1번 이름 뭘로 하시라고요? 보고서 띄고 양식입니다. 이름을 넣어 주었는데 모양의 형식은 뭘로 할 겁니까? 서식 파일이랍니다. 그러면 어디 가는 것이냐? 아래 파일 형식에 오셔서요. 아래 보시면은 서식 파일 형태의 확장자 DOT X가 보일 거예요. 선택을 뿅 한 다음 지정을 뿅 확인 단추를 뿅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끝입니다.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넣어준다는 거까지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풀지 않을 계획이고요. 같은 형태라서 페이지를 넘겨서 24번째 페이지 넘어갑니다. 24번째입니다. 자, 넘어서 24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속성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군요. 자, 먼저 문서 열기부터 하신 다음에 지정할게요. 자, 이 문서를 열기 합시다. 3-1번 문제로 먼저 여셔야겠죠? 3-1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조심할 게 있어요. 저희가 아까 문서 얘기할 때 조심할 사항인데요. 뭐 아마 모스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수업을 진행하면서 좀 다른 유형 문제 보는 게 있는데 현재 보고 있는 이 형태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꽉 채워 보여주는 이 형태가 바로 뭐냐면 웹문서 보기 형태입니다. 상단 위쪽에 올라오시면 보기라고 있을 거예요. 이 보기 메뉴를 쿵 눌러 주어서 왼쪽에 보시면요. 보기 방법에서의 웹 모양이라고 있을 겁니다.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모양새는 바로 뭐냐면요. 인쇄 모양이에요. 이 형태거든요. 한데 이것 때문에 풀지 못하는 몇 가지 문제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관계가 없어요. 페이지는 24번째 페이지입니다. 자, 24번째 페이지 제일 아래 보시면 예제 문제 있는데 우리는 이것은 옵션에 있는 파일 메뉴 안에 있는 옵션과 관련되어 있는 아니죠. 속성과 관련된 문제를 보실 겁니다. 자, 먼저 왼쪽에 파일 탭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됐죠? 정보 탭 메뉴 오른쪽에 속성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먼저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24번째 페이지에 Q1번 문제 보시면 현재 문서에서 제목 속성을 공개경자 만든 이와 관리 속성은 동공정보대라고 입력을 합니다. 여기에 있어요. 자, 속성 눌러서 고급 속성을 클릭해 주시면 창 하나가 뜨죠. 이 창에 보시면 얘는요, 이 속성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뻔해요. 요약 아니면 사용자 지정이에요. 그 중에서의 요약을 눌러보시면 제목 나와 있겠죠? 입력해 보겠습니다. 뭐랍니까? 공개 강조합니다. 관리자하고 만드니 뭐라 입력합니까? 동공정보대.
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은 끝. 시험 문제 늘었습니다. 자, 또 열지 않고 할게요. 괜찮은 것이니까. Q2번의 문제 보시면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입력할게요. 자, 이름이 뭡니까? 기록한 띄고 사람, 값은 홍길동, 텍스트 형식에서의 사용자 지정 속성 넣으랍니다. 이제 요거 우리 두 번째 보는 거예요. 파워포인트에도 똑같이 썼습니다. 어디 있는 것이냐? 속성 단추를 클릭합니다. 한 다음에 속성 단추 클릭하신 다음에 자, 고급 속성에 오시면요. 제일 오른쪽에 사용자 지정이 나와 있고요. 자, 이름 뭘로 합니까? 기록한 띄고 사람인데요. 여기에다 직접 타이핑을 넣어도 관계가 없지만 이미 있는 걸 골라가지고 와도 관계가 없어요. 자, 골라옵니다. 한 다음에 형식 뭐라 했죠? 텍스트랍니다. 값은 뭐라 했죠? 홍길동입니다. 아, 문제가 제시했던 이름과 형식과 값을 다 넣었구나. 끝이 아니에요. 이대로 끝마치면은 감점입니다. 뭐 해야 합니까? 그 내용을 추가 버튼 눌러주어서 아래 등록을 해줘야 돼요. 없었던 속성을 등록한 것까지 하셔야지만 끝입니다.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확인 단추를 눌러주시고서 이 상태에서 문제를 완료하시면은 모수 시험장에 되는 그 내용이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것에 이어서 문서 안 불러올게요. 안 불러와도 괜찮은 것이니까 페이지는 오른쪽에 25페이지 갑니다. 25페이지. 자, 섹션 4번에서의 옵션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볼 것인데요. 제가 한번 설명을 쭉 드렸으니까 있는 내용들 가지고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의 왼쪽에 옵션 탭 메뉴 보이시죠? 클릭해서 열기 해보겠습니다. 굳이 문제 예제를 불러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 불러오는 거예요. 자, 먼저 Q1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문서가 워드 파일 형식으로 기본적으로 문서 폴더에 저장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많은 것 중에서 어디에 가야지 있겠습니까? 짐작을 해봐야죠. 저장되게 만들랍니다. 어디일까요? 이거이지 않을까요? 그쵸? 의심해봐야겠죠. 콕 눌러보세요. 보시면 제일 위에 보세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저장을 한답니다. 무슨 형식? 워드 문서 형식. 됐지요? 어디 폴더에다가요? 문서 폴더에다가요. 자, 보시면 아래에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저장할 것은 어디입니까? 요 자리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어딘지 몰라요. 모르니까 찾아보기를 쿵 눌러서 문서 폴더가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죠. 아마 영어 폴더명은 더큐먼트일 것입니다. 문서 폴더를 콩 찍으세요. 그 다음에 확인을 쿵 누르시면 저는 아까와 달라진 게 있어요. 아까는요, 데스크탑 바탕화면 상태였는데요. 지금은 더큐먼트에서의 문서 폴더에 줘라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것은 기본 파일이 저장되어지는 위치, 두 번째 있는 것은 서식 파일이 저장되어지는 위치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동 저장이 되어지는 간격을 몇 분 동안 해주어라. 20분입니다.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지요. 20분 하면은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다 설명했을 겁니다. 좋은 점은 뭘까요? 이렇게 그 사이 간격이 길어지면요, 저장을 자기 스스로 하는 그 간격이 길어지다 보니까 로딩 시간이 조금 짧아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저장이 되어지는, 자동 저장되어지는 간격을 5초로 해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5초다 모래시계 뜰 거예요. 멈춰 있을 거란 말이겠죠. 이렇게 하시면 좀 덜 하겠지만 안 좋은 점은 만약에 복구가 안 되어진 시점에서의 현재 갑자기 종료가 되었다면 20분 동안에 작업했던 것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쵸?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이겠죠? 알아만 두시고요. 확인 누르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모스 시험은 끝마치면 끝인 것입니다. 복구는 많이 없어요. 자, 같이 해서 페이지는 26페이지에 홈 탭 메뉴로 넘어갑니다. 새로운 걸 불러오셔야 돼요. 그런데 참 애매한 시간이군요. 홈 탭 메뉴를 보여주고 싶은데 45분이면은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시다. 새로운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 나오셨으니까 차 한 잔, 시원한 거 한 잔 드시고서 저희는 55분에 시작할게요. 이제 여러분들 2교시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교시는요, 홈탭 메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소개를 해보고 난 다음에 여기와 연관되어 있는 예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 위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열기 문서를 먼저 해볼게요. 열기를 통해서 새로운 문서 한 가지를 불러오는데 어디를 불러올 것이냐? 제 2장으로 갑니다. 폴더는 2장으로 가주시고요. 춥지 않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세요? 네네. 자, 2장으로 갑니다. 가서 섹션 1-1번의 문서를 불러올게요. 자, 일단 먼저 불러온데 문제 풀 거 아닙니다. 한번 한번 구경을 쭉 해봅시다. 먼저 제일 위에 보시면 홈탭 메뉴를 클릭했을 때에 왼쪽에 누가 나옵니까? 클립보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는 볼 거 없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서식 복사 한 가지만 보실 거예요. 다음 두 번째, 글꼴이라는 그룹이 나와 있는데 MS 워드를 많이 이용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알만한 게 있습니다. 상단 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이 이게 뭘까요? 글자체, 글자 크기. 이게 뭘까요? 지금의 글자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 단계 올려, 오른쪽 한 단계 내려, 이 말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내용들을 볼 것들은 많이 없는데 아래쪽이 내려오시면 아래쪽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개만 더 볼게요. 요거 내천 나온 거 보셨죠? 처음 보셨을걸요, 이거 아마요? 얘를 윗줄라고 합니다. 내가 입력한 글자 단어들 글자 위에 조그만 글씨로 보충 설명을 적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윗줄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적은 다음에 윗줄을 넣어주셔서 여기 보시면은 묶어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글자 위에 조그만 글자 형태로 올라오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그쵸? 이런 것을 윗줄라고 합니다. 요거를 쓰기 위한 게 바로 이게 내천자 처음 보시는 거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뭘까요? 굵게. 이게 뭘까요? 기울임. 이게 뭘까요? 밑줄. 이게 뭘까요? 취소선입니다. 저는 요 때만 있습니다. 당근이나 여러분들 중고나라 가져와서 물건 올렸어요. 올리고 난 다음에 얘 물건 팔렸습니다. 지웁니까? 잘 안 지워요. 저는 안 지웁니다. 안 지운 이유가 뭐죠? 내 거래 내역을 남기는 거예요. 왜? 나는 신용도가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나와 있는 뭐 다 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 그림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만 있겠습니까요? 아니요. 좀 더 많은 형태의 글꼴을 보고자 한다면 글꼴 그룹명 오른쪽에 단추 하나가 있어요. 이걸 저희는 옵션 단추가 할 것인데 이 단추를 쿵 눌러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그럼 탭 메뉴, 고급 탭 메뉴를 쿵 눌러보시면 시험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얘입니다. 간격이에요. 간격. 글자의 간격을 넓게 할까요? 좁게 할까요? 까지만 나왔다면 얘를 지정하시면 되겠지만 이 글자 간격을 넓게 몇 포인트 하세요? 이럴 때 꼭 입력을 넣으셔야겠습니다. 이럴 때 이용하시는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바로 뭐냐면 단락입니다. 단락은 문장 정렬들과 연관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많이 봤던 거예요. 이게 뭘까요? 왼쪽 정렬. 이게 뭘까요? 가운데 정렬. 이게 뭘까요? 오른쪽 정렬 등등등입니다. 자, 이것들을 중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다 나와 있지만 이것 이외의 것들을 보고 싶었다 하시면은 옵션 단추를 클릭하시면 돼요. 조심할 사항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게 바로 줄 간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1.0 데이터라 1.5 데이터라 뭐 등등 나올 수 있는데 문제에서 줄 간격이 1.0이에요. 1.5예요. 2.0이에요. 란 나왔었으면 얘만 이용하시면 끝이었을 텐데 줄 간격이 1.5 이런 식이 아니라 포인트라고 하는 PT 포인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디에 오시는 거냐? 아래 줄 간격 옵션에 오시던지 아니면 단락에서의 옵션 단추를 클릭해 주어서 여기에 보시면 무엇이 있나요? 줄간격 보이시죠? 얘를 쿡 눌러보시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나요? 1줄, 1.5줄, 2줄 나잖아요. 이때 고정을 누르시면 포인트 단위의 간격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MS 워드 시험 문제에서의 줄간격 문제가
만약에 포인트 나왔다면 뭘로 해줘라? 고정으로 선택해줘라. 이 문제인 겁니다. 그 다음번에 보시는 오른쪽입니다. 아마도 홈이라고 하는 탭 메뉴에서 가장 잘 나올 시험 문제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스타일이에요. 자, 여러분들 스타일이 무엇인지는 알죠? 스타일은 미리 만들어놨던 모양새를 덮어주는 형태를 우리는 스타일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파워포인트 설명하면서 얘기했을까요? 제가 혹시 바비 인형 얘기하던가요? 기억이 없었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렸었을 때이겠죠. 6살, 7살 때였을 거예요. 조금 일찍서였습니다. 바비 인형. 물론 바비 이외에 미미, 주주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많았는데 바비 인형을 갖고 싶다고 사줬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고가의 인형일지 몰랐는데 인형이 고가인 것뿐만이 아니라 얘를 꾸미려고 하면요 돈이 엄청 들더라고요. 옷을 상의에 어떤 한 가지를 구입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요. 예를 들어서 한 세트를 팔더라고요. 옷을 사고 싶은데 얘를 찍고 있어요. 이거 사고 싶어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냐면 신발 한 개, 모자 한 개가 아니라 제 기억나는 게 트래블 바비라고 해서 여행 가는 바비의 컨셉인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들 행거가 아닌데 이게 뭐죠? 여러분 끌고 다니는 거? 여행 갈 때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가방. 예? 행이? 이거 뭐죠 이거? 캐리어 맞아. 죄송합니다. 캐리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발이 2켤레가 여행용 따로 있더라고요. 여행용 모자 있잖아요. 여기 책 넓은 거 있잖아요. 있고 여행용 티셔츠 같은 거에다 여러 가지 막 있더라고요. 여권도 막 있고요. 하나씩 안 팔아요. 세트입니다. 비싸요. 그 밖에 파티밥이라고 해서 파티용 옷인데 파티 옷만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왕관에다가 구두에 굉장히 많습니다. 값은 고가로 올라갑니다. 이처럼 나라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을 갖다가 입히면은 걔는 여행하는 바비예요. 파티하는 바비입니다. 바로 이게 뭡니까? 스타일인 것이겠죠. 미리 모양을 만들어 놨다가 모양을 덮는 형태인 것인데 우리 모스 시험 때에 스타일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현재 보고 있는 스타일 메뉴 오른쪽에 보시면 옵션 단추가 보일 거예요. 반드시 얘를 눌러서 보세요. 가장 쉽습니다. 얘를 누르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눌렀었을 때 한번 볼까요? 뿅 누르시면요 오른쪽에 창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이 창을 보면서 문제 보시면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꼭 잊지 마세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홈탭 메뉴에 볼 수 있는 세 번째 바로 뭐냐? 편집 그룹에서의 찾기 바꾸기인데요. 이건 어려운 것이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의 홈탭 메뉴를 보실 내용의 첫 번째 문제는 27번째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에서의 중간쯤 나와 있는 예제 문제에서의 Q1번과 2번 문제를 보실 거예요. 먼저 1번 문제 보십시다. 현재 문서에서만 기본 글꼴을 바탕채 11, 파랑, 강조 1에 25%더 어둡게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문서에서만 이랍니다요. 자, 요 사항은 굳이 자, 현재 보시면요. 여기 내에서 잠시만요. 현재 문서에서만.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입니다. 자, 요 오른쪽에 보시면 나와 있었던 여기 보세요. 옵션 단추를 콩 눌러보시면 글꼴이 보이실 거예요. 있습니까? 자, 그 중에서의 어디 글꼴을 볼 것이냐? 두 번째 있는 글꼴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기본 글꼴입니다. 여기에서의 글꼴을 뭘로 하자? 나와 있는 내용이 바탕채랍니다. 아이고야. 중에서 골라보세요. 바탕채로요. 여기 있죠. 바탕채. 골라오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11 크기랍니다. 선택하시고요. 색상은 파란 강조 1번에 25%더 어둡게랍니다. 글꼴색 들어가 주어서 파란 강조 1 25% 어둡게 요거죠 지금 요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끝났죠? 이거 말고 없죠? 이거 하시고 난 다음에 있는 내용으로 아래 보시면 무엇입니까? 기본값으로 설정을 누르시면 돼요. 중요한 내용은 바로 뭐냐? 요겁니다. 기본값으로 쓰겠다. 누르시면 돼요. 어디에만? 이 문서에만. 확인. 나오죠? 그쵸? 이 문제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여기 설정상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기본값으로 쓰겠다를 눌러주어서 현재 문서를 지정하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였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까요? 2번 문제 보시면 자 새로운 문제 풀기 위해서 열기를 이용해서 현재 2장에 있는 1-2번의 예제를 불러올게요. 자, 문제 갑니다. 자, 지면의 기능이에요. Q 2번의 문제 보시면요. 현재 문서에 부제목으로 이용된 데가 있답니다. 그쵸? 자, 부제목, 여러분 문제 보셔야 합니다. 이 부제목으로 이용된 곳에다가 글꼴은 HY 경고딕, 크기는 13, 글꼴 색은 파란 강조 1, 문자 간격은 넓게 1.3포인트 합니다. 그러면 부제목이 한 군데인지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요 1장이 뭘까요? 큰 제목이었을 거예요. 요 1.1 있는 것이 부제목이지 않겠습니까? 그치요? 그게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에도 있어요. 또 굉장히 많네요. 이게 큰 제목입니다. 요것도 있습니다. 요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제목들에다가 몽땅 다 넣을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제가 하나 얘기하기를 우리 문제에서 우리 모스 시험은 단축키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 부제목입니다. 여기 잡았습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문제가 지시한 대로 해볼까요? 글꼴이 HY 경고딕이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려가 주어서 HY 경고딕 가져옵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크기는 13이랍니다. 13. 그 다음에 글꼴색은 파란 강조 1이랍니다. 글꼴색을 파란 강조 1 요거죠. 파란 강조 1 넣었습니다. 간격은 넓게 1.3이랍니다. 여기에 넓게가 안 나와 있었으니까 넓게 옵션 사항 들어가거나 여기 옵션 단추를 이용해 주어서 간격은 어떻게 여기 아니죠. 죽은 여기죠. 글꼴의 옵션이에요. 글꼴 옵션 들어가 주어서 고급 단추에서의 간격을 넓게 얼마요? 1.3포인트랍니다. 넣어서 확인 눌렀습니다. 수행 끝난 거예요. 됐죠? 근데 이걸 얘만 합니까? 아니, 얘도 해야 돼요. 아니, 얘도 해야 돼요. 다 해야 합니다. 이거 미치는 짓이에요. 그렇죠? 이거 하면 안 되는 짓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한글 워드 문서를 만져본 적 있습니까? 경험이 있나요? 한글 워드 문서인 경우는요. 이게 안 돼요. 근데 MS 워드는 이게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비연속적인 선택을 할 때 쓰는 것이 바로 뭐냐? 컨트롤 키예요. 연속된 범위를 지정할 때는 Shift입니다. 무슨 말이냐? 먼저 여러분들 1.1 부분을 영역자 보세요. 영역. 그 다음에 컨트롤 키는 비연속적 선택입니다.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1.2, 1.3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2.1, 2.2 선택하시면요. 따로인 영역이 한 방에 잡혀요. 이게 한글 워드 문서는 안 돼요. 한 번에 잡았습니까? 잡은 다음에 뭐 하시라고요? 글자체는 뭘로 해줘라? HY 경고딕. 글씨 크기 얼마 해줘라? 13포인트. 글자 색은 뭘로 넣어줘라? 파란 강조 1. 간격은 얼마다? 넓게 1.3 간격을 하시려면 글꼴 오른쪽에 있던 옵션 버튼 눌러주어서 고급 탭 메뉴에서의 간격을 포인트를 지정하시는 거죠. 간격은 넓게, 포인트는 1.3. 한 다음에 확인 단추를 탱 누르면
한 방에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쵸? 이 문제는 컨트롤 키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어떤 내용인지 이해는 되시겠죠? 이게 MS 워드가 제일 좋은 기능 중에서는 딱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보실까요? 현재 문서의 모든 부정 다 했죠. 1번, 2번 끝났고요. 이제 2번에서의 단락이라고 하는 그룹을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주어서 28페이지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예제 또한도 2-2번으로 문제 불러올게요. 자, 열기를 통해서 2-1번 예제로 불러옵니다. 2-1번입니다. 자, 예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학습합니다. 페이지는 28페이지에 보시면 자, Q1번입니다. 한편 가족 치료자는 으로 시작하는 단락이 있답니다. 어딘지 알아볼까요? 한편 여기네요. 그쵸? 자, 여기에서 시작하는 단락이 첫 줄이나 마지막 줄이 분리하지 않도록 페이지 나누기를 하지 말라고 설정하랍니다.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요. 먼저 한편에다가 커서를 위치하세요. 깜빡.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어디를 오시냐면 상단 메뉴 단락에서의 오른쪽에 옵션 버튼 눌러주어서 대화 상자가 열리면 두 번째 탭 메뉴에 보세요. 여기에 이 말 써 있습니다. 단락의 첫 줄이나 마지막 줄 분리를 방지할 거다. 이게 무슨 말인지 눌러본 다음에 설명해 볼게요. 자,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보세요.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 단락이 여기 다 있었는데 단락의 첫 줄만 여기에 올라갔던 거예요. 여기에, 그쵸? 하니까 여기에 있는 글자와 여기 글자가 한 단락인지 아닌지 참 구분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메뉴 무엇일까요? 첫 줄 단락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분리된 것을 방지를 해라. 즉 분리시키면 안 좋으니까 이런 경우라면 한 줄 정도라면 아예 내려서 한 번에 보여지게 해주어라. 이 명령을 지금 보여준 것이 방금 봤던 단락 메뉴의 옵션 중에서의 페이지 나누기에서 나왔던 단락 첫 줄의 마지막 줄 분리 방지를 말하는 겁니다. 말 뜻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쵸? 문제 내용은요. 다음 두 번째 보세요. 현재 페이지 1페이지에 보시면 USN 기술 개요와 구성이라는 제목이 있답니다. 여기에 마름모 다이아몬드 모양의 글머리 기운어랍니다. 어딘지 알아볼까요? 제일 위에 올라가 보시면 아니죠, 이게 아니죠. 열기를 해서 2-2번의 예제 불러오세요. 2-2입니다. 자, 한 번에 하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문서 2-2번의 문서를 불러왔더니만 제일 윗줄에 USN 기술 기호가 구성 나왔겠죠. 여기 앞에다가 글머리 기호에 다이아몬드 넣어줘라. 우리 파워포인트 할 때 글머리 기호 참 많이 받지 않습니까? 똑같은 방식을 씁니다. 먼저 USN이라고 하는 U자 앞에다가 커서를 위치하세요. 그런 다음에 상단 위쪽에 올라가시면 단락 그룹 내에서의 이 두 가지 보이십니까? 왼쪽에 있는 것은 누굴까요? 순서가 없는 글머리 기호. 오른쪽에 있는 것은 순서 있는 글머리 기호. 우리가 지금 이것은 뭘까요? 순서가 없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왼쪽에 있는 화살표 삼각 단추를 쿵 눌러주어서 모양 굴러갑니다. 뭐로요? 다이아몬드로요. 쿵. 문제 끝. 세 번째 문제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RFID 기술 아래쪽이랍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요. RFID 기술 여기 있죠. 자, 이 아래 글머리 기호에 보시면요. 마지막 항목이 있답니다. 이거예요. 이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이거죠. RFID 기술 마지막 항목인 요 녀석을요. 어떻게 해라? 이 페이지에 있는 정보보호 기술 아래 마지막 항목에다가 이동을 시키랍니다. 여기에 있는 이 글자를 떼다가 이 페이지에 보시면 요 자리에다가 넘겨줘라 이 말 뜻이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가장 쉬운 게 있어요. RFID 기술 마지막 네 번째 항목을 잡아서
마우스 우클릭. 복사하실래요? 잘라내기 하실래요? 이동이니까 잘라내기겠죠? 그런 다음에 내려가서 정보기술 개발 마지막 단락 비어있는 곳에다가 커서 위치하시고요. 마우스 우클릭. 붙여넣기인데 세 가지 있었을 겁니다. 그치요? 그 중에서 누굽니까? 첫 번째 거 하시면은 위에 있던 글자가 붙어요. 자, 따라하지 마세요. 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역을 잡았죠. RFID에 있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것을 잡은 다음에 여기 마우스 포인터 화살표 이럴 때 끌고 갑니다. 내려가, 내려가. 그렇지. 내려가서 마지막에 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도요.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를 보시면 나와 있는 것이 이동되었던 글머리 기호 2페이지에 있었던 글머리 기호와 서식이 같도록 하랍니다. 서식 같습니까? 같지 않나요? 그치요? 그런데 여기에 이동한 다음에 비어있는 글머리 기호는 어떻게 해줘라? 삭제를 하랍니다예요. 그럼 여기다 놓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백스페이스를 쿡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쵸? 백스페이스입니다. 요거 백스페이스. 아니면 가장 정상적인 것은 바로 무엇이냐? 현재 있는 글머리 기호를 없애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쵸? 글머리 기호로 갑니다. 가서 없음을 누르시는 거예요. 네 번째 문제로 갑니다. 네 번째. 그럼 정리하실 만한 내용 좀 정리하신 중이시죠? 메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좀 잘 보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문제. 프로세서 제목 아랫 내용입니다. 프로세서 알아볼까요? 네 번째 문제니까 2-4번 문제 불러볼게요. 문제 보시면 프로세서 제목 아랫 내용에다가 네모 글머리 기호 넣으랍니다. 이거 뭐예요? 여기 아래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이죠? 얘네들이에요. 그쵸? 제목 아래에 있는 내용들, 얘네들을 영역을 이렇게 잡아주어서 상단 위에 글머리 기호에서의 정사각형 네모입니다. 불러갖고 오시는 거죠. (5번) 문제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락에 있는 그룹들은 다 보신 것 같아요.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시험지, 얘가 MS 워드에 안 나온다면 말이 안 됩니다. 바로 스타일이라고 하는 29번째 페이지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스타일이 중요한 문제이니까 구경 좀 먼저 더 자세히 해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스타일에서의 오른쪽에 옵션 단추를 클릭을 뿅 눌러보세요. 옵션 창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 중에서의 이게 보입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클릭하지 말고 올리기만 해보세요. 이렇게요. 올려보시면 오른쪽에 여러분들요. 콤보 단추, 늘어지는 목록 상단추 보이시죠? 얘를 쿡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중요한 게 여기에 있어요. 지금 현재 이 표준이라고 하는 저는요 표준입니다. 여기에는요 스타일이에요. 지정되어 있겠죠. 글자 크기 얼마로 하세요? 색상 얼마로 하세요? 달랑은 어떻게 하세요? 간격은 얼마큼으로 하세요? 자기만의 스타일을 넣어서 거 아니겠냐고요. 한 대에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을 수정하고 싶었답니다. 아래에 수정, 얘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좋은 점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표준 스타일 돼 있었어요. 얘 표준 스타일 돼 있었습니다. 얘 돼 있어요. 얘 돼 있어요. 돼 있어요. 돼 있어요. 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군데에다가 표준 스타일을 넣어두었다면 보다 보니까 여기는 글자가 난 좀 더 두꺼운 글씨였으면 좋겠대요. 그럼 여기를 두껍게 두꺼워 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타일에 와서 두껍게 한 방만 명령을 줘버리면요 알아서 다 두껍게 변경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효율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시게 도와주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스타일입니다요. 하나의 여러분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신입사원들을 선발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봅니다. 이때에 어떤 프로그램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요. 물어볼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앞전에서의 파워포인트에 대한 능력을 이 친구한테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뭐 물어본다 했었죠? 슬라이드 마스터를 쓸 줄 압니까? 를 물어볼 거예요. 쓸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잘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한글 같은 워드 문서나 MS 워드 같은 워드 문서를요 잘 하는지 못 다루는지를 물어보려면요 딱 두 개 물어봐요. 첫 번째는 표 작성할 수 있어요? 표. 두 번째는 스타일 작성할 수 있어요? 요거 물어볼 겁니다. 딱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엑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얘기한다면은 수식에 대한 것을 만들기 위한 함수는 사실 많이 필요 없습니다만 데이터 관리할 수 있는 피벗 테이블 설치하세요? 이거 하나 물어볼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프로그램들마다 해서 중요한 실제 실무에서 이용하시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기능은요. 여러분들 이용하시는 한글 프로그램 있잖아요. 똑같이 있어요. 거기에도요. 이 기능을 설치하시면 굉장히 문서가 쉬워집니다. 자, 해서 표준 눌러보시면은 그 내용의 수정사항을 볼 수가 있고요. 모두 선택은 뭐냐? 현재 이 문서 전체에 이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영역을 지정해 줍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있대요. 그치요? 그런 다음에 이 문서를 부장님에게 결제문서 갖고 올라갔어요. 했더니만 부장님 말씀하시기를 좋아 잘했는데 여기에 있는 요 제목들은 난 파란색에서 아니 난 빨강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자리에 돌아와서 얘 정의 잡은 다음에 빨강색 만들어주고 얘 한 다음 빨강 눌러주고 얘 한 다음 빨강 얘 빨강 얘 빨강 이게 아니겠죠.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나왔던 표준이라고 하는 곳을 봤다면 여기 안에서의 요겁니다. 여기 안에서의 선택을 먼저 합니다.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의 내용을 바꿔주면 되는 것이죠. 한 번에 지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음 왼쪽 아랫부분이겠습니다. 버튼 세 가지 중에서 두 개를 꼭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단추에다 올려놓아 보세요. 1초 머물러 보시면요. 뭐라 되어 있었습니까? 새로 만들기예요.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 때 쓰는 것.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은 검사 거의 안 씁니다. 세 번째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스타일 관리인 건데 이 관리는 이때 쓰는 거예요. 자, 현재가 A 문서인데 여기다가 스타일 1번, 스타일 2번, 스타일 3번, 스타일 4번, 스타일 5번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이 스타일 5개만 있으면요. 우리 회사의 모든 문서 모양을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답니다. 한해 A 문서가 끝났어요. B 문서를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웬걸? 이 스타일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에 아까 만들었던 이 문서의 스타일 좀 다 빌려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쓸 때 쓰는 말은 뭐냐? 여기에 스타일 관리, 스타일 복사라는 것을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다 시험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페이지는 29번째 페이지. 29번째에 예제를 불러올까요? 3-1번의 예제를 불러오겠습니다. (3-1번) 자, 예제 문제 중간쯤 보시면 나와있죠? Q1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조직 기능과 정보 시스템 제목 텍스트에다가 제목 스타일을 적용하랍니다. 어디일까요? 여기에요. 그치요? 여기다가 범위를 싹 잡아요. 그 다음에 스타일 문제이니까 스타일의 옵션 버튼을 콩 눌러서 오른쪽에 옵션 창을 보시면서 어떤 스타일 적용을 합니까? 제목 스타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그걸 직관적으로 클릭을 팍 눌러버리세요. 그럼 뭔지 모르지만 뭔가 바뀌었죠. 그쵸?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문서에서 다음 서식을 가지는 문자라고 하는 새 스타일을 만들래요. 자, 두 번째 문제 불러올게요. 3-2번의 예제를 불러오신 다음 3-2번입니다. 스타일 문제이니까 스타일의 옵션 창을 활성화해 주세요. 자, 없었던 스타일을 만들랍니다. 어디에 오시는 것일까요? 이 왼쪽 아래 단추입니다. 눌러서 얘기합니다. 자, 이게 스타일을 만들어준 공간인데 먼저 문제를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이 만들어줄 스타일의 형식은 뭡니까? 문자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스타일 형식 보이시죠? 그쵸? 문자가 있고요. 단락이 있고요. 제일 유명한 두 가지인 거예요.
먼저 문자와 단락에 달라져 있는 점을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요. 문자는요, 지정된 범위에 있는 것만 스타일을 변경하는 거예요. 단락은 범위를 지정하지 않잖아요. 않아도요, 내가 선택이 되어져 있는 공간에 단락을 몽땅 다 바꾸는 거예요. 잠시 뒤에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이 문제는 뭐랍니까? 문자랍니다. 그 아래에 스타일의 기준 뭡니까? 기준은 기본 단락 글꼴입니다. 기준사항은 기본 단락 글꼴. 글꼴 서식은 굴림체입니다. 여기 있어요. 굴림체에 12포인트에 굵게, 요거죠, 굵게. 주황 강조 2입니다. 색상은 주황 강조 2. 됐지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스타일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글꼴이 영문이에요. 그러면 어디입니까? 이 녀석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얘를 먼저 1번으로 지정한 상태에서 나머지를 착착착착착착 임명하셔야 돼요. 지금은 한글이다 보니까 제가 건드리지 않은 것이거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스타일을 넣어줘라 문제 나왔는데 간격을 지원합니다요. 글자 간격 내지는 줄간격 나왔답니다. 줄간격이요. 아니 아무리 봐도요 줄간격이며 뭐가 다 안 나와 있는데 어디서 합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얘입니다. 왼쪽 아래에 서식 가보세요. 여기에 오시면 첫 번째 글꼴입니다. 에서의 아까 봤던 옵션 창을 그대로 볼 수 있죠? 여기에 고급에 오시면은 간격을 몇 포인트 지정할 수 있었을 거예요. 즉 화면상에서 보이지 화면상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은 어디입니까? 여기 있다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이러한 스타일의 이름 뭐랍니까? 문자라는 새 스타일을 만들랍니다. 스타일의 이름은 문자. 입니다. 한 다음에 확인 단추를 땡 눌러요. 화면 가장 위에 여러분들 문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 문제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모스 시험장 내에서 더 이상 작업을 수행하시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 궁금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잡아볼까요? 여기 보시면 아무 곳이나 요만큼만 제가 영역을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입니다. 한 다음에 문자를 콕 눌러볼게요. 직관적 누르겠습니다. 바뀌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범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요? 같이 있는 요 사이에다가 제가 커서 위치해 볼게요. 범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문자라는 스타일을 눌러볼게요. 쿡.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글자까지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에 하나 살짝 바꿔볼게요. 현재 보시면 우리 문자라는 스타일의 오른쪽에 콤보 단추입니다. 툭 눌러서 늘어지는 목록에서 수정 눌러보세요. 눌러서 이건 만들기 끝났네요. 자, 여러분 제가 혼자 만들어 볼게요. 자, 새로운 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자, 얘는 문자 2예요. 한 다음에 아까는 스타일 형식이 문자였지만 지금은 단락으로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할게요. 여기에는 굴림체에다가 12 크기에다가 굵게에다가 자, 주황 강조 1 넣어주겠습니다. 만든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문자 2 뭘까요? 다르게 딱 하나예요. 아까는 문자 형식, 지금 뭘까요? 단락 형식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다가 제가 커서 위치했어요. 아까 문자인 경우는 요 문자만 바꿨잖아요. 근데 단락 정해졌던 얘는 바로 어떻게 할 것이냐? 잘 보세요. 합니다. 누릅니다. 빡. 얘로 시작해서 엔터로 끝난 데까지가 몽땅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단락이에요. 이게 문자와 단락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요거 확실히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무에 써먹을 수 있겠죠.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시면 자, 1점 기계어입니다. 예제 불러올까요? 2-3번의 예제 불러옵니다. 자, 문제 보시면 1점 기계어가 어디에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3-3번 불러올게요. 3-3입니다. 3-3. 3-3 에 보시면
자, 1점 기계어 여기에 있네요. 자, 여기에다가 번호 목록의 스타일을 사용해 주어서 자, 1점 기계어라고 하는 번호 목록의 스타일을 사용해 주어서 목록 순서 목록 순위라고 하는 새로운 스타일 만들랍니다. 보세요. 지금 현재 이 자리는 지금 뭘까요? 뭔가의 모양이 꾸며져 있는 것이 있겠죠. 이 자리에 꾸며져 있는 기능을 그대로 이용해 주어서 새로운 스타일 만들랍니다. 즉 문제는 파랑이에요, 기울림이에요, 무슨 채예요, 얼마 크기예요 지정하지 않았어. 그게 다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잖아요. 지금요. 그쵸? 자, 여기에 있는 지금 기능은 바로 무엇입니까? 위에 올라와 보세요. 맑은 고딕에 14 크기의 굵고 기울임의 파랑색이 지정되어 있네요. 자, 얘를 이용해 주어서 새로운 스타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여기입니다. 옵션 쿡 한 다음에 아래 보시면 나왔던 새 스타일 만들기 쿡 이미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그런데 있는 모양들 중에서입니다. 아래에 보시면 나오는 것 중에서 이 스타일을 이용해 주어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 것인데 이름 뭘까요? 목록 띄고 순위랍니다. 이름은 뭐라고 해요? 목록 순위. 새로운 스타일 만들고 확인 단추를 쿡 누르세요. 그래서 목록 순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나머지 글머리 기호 목록에다가 새로 만든 스타일을 적용을 합니다. 어디에 있는데요? 여기에 있죠. 떨어져 있네요. 어디입니까?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여기에 있죠. 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4세대 언어, 객체 지향, 언어 변환 프로그램까지겠죠. 를 선택하신 다음에 방금 만들었던 목록 순위 스타일을 클릭합니다. 하면 그 스타일이 한 번에 쫙 지정되죠. 문서는요,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서를 어떤 문서를 몇 장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50장이 넘어가는 문서 만들잖아요. 만약에 이런 목록 기호들은요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야지 않겠어요? 근데 모양이 달랐답니다. 굉장히 고치기 힘들 거예요. 이런 스타일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인 문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갑니다. 네 번째 문제 보세요. 네 번째 제목 1 스타일입니다. 또 불러와야 되죠, 우리요. 자, 3-4번의 외제를 불러옵니다. (3-4번의 예제를 불러와서 자 제목 1 스타일의 글꼴 서식을 글꼴 어떻게 합니까? 궁서체 크기는 13 색상은 파란 강조 5에 25%도 어둡게로 수정을 합니다. 스타일 문제이니까 옵션 단추를 클릭. 옵션 단추 내에서의 어떤 스타일입니까? 제목 1번 스타일 위치한 다음에 오른쪽에 늘어진 목록 단추를 눌러서 수정 눌러줘야 되는 것이죠. 현재 가지고 있는 스타일을 변경할 것이니까요. 수정을 클릭. 첫 번째 글씨는 뭡니까? 맑은 고딕이 아니라 궁서체를 합니다. 크기는 13 크기라지요. 색상은 파란 강조 5에 25%도 어둡게 합니다. 하면 확인 누르는 순간 이 제목 어디죠? 제목 1번 스타일에 적용이 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다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자, 열기를 통해서 3-5번의 파일을 불러오시고요. 문제를 준비할게요. 자, 보시겠습니다. 제목 1번 스타일이 적용되어진 단락이 있대요. 우리는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적용 1이 아니 제목 1 적용된 것이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한데 그 부분들을 골라서 제목 3번 스타일로 덮어주래요. 자, 먼저 스타일 갑니다.
가서 제목 1번 있는 곳에다가 콤보 상지를 쿡 눌러보니까 아 이게 있네요. 모두 선택을 눌러보시면 제목 1번 스타일이 적용이 된 장소가 여기저기에 보여요. 그쵸? 이 장소에다가 뭘 넣어주어라? 제목 3번의 스타일을 넣어주어라. 제목 3번이 어디 있나요? 없어. 그쵸? 없더라고요 보니까. 제목 2번 스타일 넣어줄게요. 제목 2를 직관적으로 클릭을 빡 눌러버리세요. 그러면 덮어진 거예요. 싱겁죠? 자, 마지막에 6번 문제입니다. 얘까지 한 다음에 잠시 쉬겠습니다. 3-6번의 문제를 불러오시고요. 아마 스타일 문제 풀다가 제일 어려워요. 제일 헷갈려 할 것이 바로 이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적어놓으실 멘트는요. 이런 걸 적어놓으실 건데요. 먼저 문제 본 다음에 하실게요. normal.dotm 이라고 하는 문서에 표준 스타일이 있대요. 얘가 만들어놨던 스타일인가 봐요. 그 스타일을 현재 Q5번 문서에다가 복사를 합니다. Q5에는 표준 스타일이 없었나 봐요. 아니면 있었지만 모양이 달랐나 봅니다. 해서 normal.dotm 문서 안에 있던 표준 스타일을 현재 Q5번이었으니까 3-5이겠죠. 3-5번 문서에다가 스타일만을 복사시켜라 라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치요? 가볼게요. 스타일 문제이니까 옵션 단추를 클릭. 이렇게 다른 문서의 스타일을 복사해 와서 덮어쓰기 할 때 쓰는 것이 뭐라고요? 스타일 관리 세 번째 1단추입니다. 반드시 외우세요. 여러분들은 적어놓으신 멘트가 뭘까요? 얘는 스타일 문제이니까 스타일에서 어디죠? 스타일 관리에 들어오시는 거 적어놓으시고요. 스타일 관리에 들어와서 왼쪽 아래에 보시면요. 가져오기, 보내기 요거까지만 적어놓으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먼저입니다. 먼저 보시면요. 이미 준비되어 있네요. 원본 어디에 있는 거예요? normal.dotm 에 있는 누구를 표준을 그쵸? 표준을 어디로 복사할 이게 아니죠? 어디로 복사할 거예요? 3-6입니까? 3-5입니까? Q5번 문제니까 3-5번이 되겠죠? 3-5번에 있는 문서를 불러올 거예요. 이거 안 불러줄 텐데. 3-6에다 하겠습니다. 3-6에다가 이게 여기 눌러서 나와야 보이는 건데 안 나오면 안 될 거거든요. 해서 3-6 쪽에다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위쪽에 복사를 쿡 누르면 덮어쓰시겠습니까? 모두의 쿵 끝이에요. 내용은 어려운 게 없죠. 경로가 어려운 거예요. 하시면 normal.dotm 안에 있던 표준 스타일이 현재 문서의 표준 스타일로 덮어쓰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넘겨서 30페이지인데요. 이거 빨리 끝내버리고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3교시 합시다. 자, 30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 문제는 찾기 바꾸기입니다. 4-1번의 문서를 불러와 주세요. 간단하게 끝낼게요. 4-1번의 문서를 불러오시면 찾기 바꾸기입니다. 오른쪽이 바로 얘예요. 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웹사이트라고 하는 글자를 찾기 하세요라고 문제 나왔다 시켰습니다. 찾기에 찾기. 그러면 어디입니까? 찾기 버튼을 쿡 누르세요. 왼쪽에 탐색창 나오겠죠? 여기다가 웹페이지. 한 다음에 하시면 검색표가 보이시나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변환해 주어라, 바꾸기 해주는 문제 나왔답니다. 무엇을요? 웹페이지라는 글자를 웹페이지가 있나요 지금요? 있군요. 웹사이트라는 글씨를 웹페이지 바꾸랍니다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에 바꾸기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눌러서 어떤 글자를요? 웹사이트라는 글자를요.
무슨 글자로요? 웹페이지로요. 바꿀 것인데 만약 얘까지만 나왔다면 지금 두 개 입력한 다음에 얘 모두 바꾸게 하시면 돼요. 근데 만에 하나 이 글자가 영문이었답니다. 영문이어서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해야 한답니다. 하시면 왼쪽 아래 자세히 누르셔야 돼요. 눌러서 옵션 사항들을 선택해 내시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없어요. 하기 때문에 모두 바꾸기만 눌러주어서 몇 번 바꿨는지 수행 결과 보일 겁니다. 17번 바꿨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이 창은 둬야 할까요? 꺼야 할까요? 꺼야겠죠?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끝인 것입니다. 이게 모스 시험 문제의 홈탭 메뉴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조심할 사항은 딱 요겁니다. 스타일 틀리시면 안 돼요. 다음에 글꼴에서 옵션이나 단락에서 옵션 눌러 설정하시는 것만 틀리지 않으면요. 여기는 틀릴 문제가 없어요. 잠시 10분 동안 쉬었다가 12시 5분에 3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 5분이에요. 잠시 쉬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안 되신 것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이제 3교시에서 공부하셔야 될 학습하실 내용의 삽입 팁은요. 이런 건데요. 우리가 앞전에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파워포인트는요. 삽입 팁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요? 프로그램 자체가 어떠한 개체 형태를 넣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이었지만 워드는 삽입이라고 하는 기능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기능들 갖고 있는데 겹치는 사항이 많아요. 자, 삽입에 들어오시면 무엇이 있느냐? 먼저 표가 눈에 보입니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이겠죠. 그 이외에 그림이나 도형, 스마트 아트 차트는요. 이미 봐왔던 것들이에요. 크게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나와있던 여기에 하이퍼링크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 보시면 나오는 메모 보이시죠? 메모는 여기에도 있지만 후에 보시게 되어지는 검토에도 메모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된 내용은 검토에서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삽입 메뉴에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주 내용은 여기에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만들어진 문서가 한 장이 아닙니다. 여러 장이었다면 우리 회사의 로고가 위나 아래 아니면 페이지 번호가 위나 아래 매 페이지마다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매 페이지마다 찍어주는 내용이 위에 있다면 머리글, 아래에 있으면 바닥글, 페이지 번호 찍으시겠습니까? 등등등 나와 있는 것이겠고요. 그런 머리글, 바닥글을 매번 문서를 만들 때마다 지정하지 말고 미리 한 번만 등록해 두자. 우리 회사의 로고를 한 번 등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편하게 불러오면 않겠니? 이런 것들이 몽땅 다 무엇이냐? 등록해 두었다 불러올 수 있는 빠른 문서 요소.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우리의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얘기하는 것은 또 오른쪽에 있는데요. 수식과 기호 중에서의 기호입니다. 여러분들 윈도우에 보시면 대부분의 기호는 뭘로 이용하시나요? 미음의 한자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미음의 한자에만 특수기호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부터 히읗까지 한글의 자음에는 다 기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 기호를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MS 워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기호를 불러오시는 기능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 중에서의 우리는요, 시험 문제를 이용했던 내용에서의 페이지는 31페이지에 갑니다. 32페이지 갑니다. 자, 32페이지 보시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 있는 문제, 표 문제가 첫 번째 문제로 보여지고 있어요. 먼저 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왼쪽 위에 보시면 표를 쿡 누르는 순간 표의 행과 열의 개수를 지운 것이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만들어져 있는 표를 편집하는 것이 나오는 건데 먼저 문제를 이용합시다. 32페이지의 하단 예제 문제 Q1, 2, 3 중에서의 1번 준비할게요. 자, 현재 문서의 제목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종료 아래의 두 번째 단락이랍니다. 복잡하죠? 여기 보시면 현재 문서의 제목입니다. 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있답니다. 아, 여기 있네요. 보이시죠? 이 시스템에서 아래에 두 번째의 죄송합니다. 여기네요, 여기.
그쵸? 종류까지죠. 여기 아래에 얘가 첫 번째의 단락, 얘가 두 번째의 단락이 되겠죠. 이 두 번째 단락에다가 행은 7, 열은 3. 여러분 아시죠? 행은 가로예요. 열은 세로입니다. 가로 7개, 세로 3개짜리에 표를 만들랍니다. 알겠습니다. 상단에서의 표의 뿅 들어가서 7줄짜리에 3칸짜리를 만들어서 클릭을 뿅. 한 다음에 나와 있기를, 자, 열 글머리글입니다. 열 머리글은 뭐냐면요, 이 열의 머리글, 이 열의 머리글, 이 열의 머리글, 여기에 세 군데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다가 첫 번째 왼쪽부터 개발사, 두 번째가 DBMS, 세 번째가 특징이랍니다. 을 작성하시오. 끝.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식의 문제 나왔다고 합니다. 됐으면 이어갑니다. 자, 문제에서의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1-2번의 예제를 불러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2번 문제 보시면 이 페이지에 있는 표의 스타일을 물었는데요. 자, 한 가지 아까 했던 말과 이어진 얘기인데요. 현재 여러분들 모습이 저와 같은지 모르겠어요. 현재 저의 모습은요, 이게 A4 용지입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인 겁니다. 그래서 A4 용지의 끝부분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A4 용지 끝이고요. 얘가 그 다음번에 A4 용지 2페이지 차이입니다를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혹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냐면요, 상단 메뉴 위에 보시면 보기 있었을 거예요. 보기에서의 웹 모양을 클릭하시면요, 페이지 구분이 안 돼요. 그쵸? 혹시 이런 경우가 있을까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우라면 이 페이지에서의 무엇을 하라는데 페이지 구분이 안 되니까 어찌해야 할까요? 왼쪽 위에 올라와서 인쇄 모양, 어디 메뉴에? 보기 메뉴에서의 인쇄 모양을 눌러주시면 되겠다. 쉽게 알 수 있다, 페이지를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표가 있습니다. 아, 여기에 있네요. 표를 클릭을 뿅 누르시면 표가 선택이 되자마자 상단 메뉴에 표 도구라고 하는 없었던 메뉴가 생성이 돼요. 자, 얘가 중요합니다. 이 표 도구에서의 두 가지 메뉴 중에서 디자인 메뉴를 클릭해 보세요. 하시면 첫 번째 표 스타일 보이나요? 있지요? 왼쪽에 있는 것이 뭡니까? 표 스타일 넣었던 옵션 사항입니다. 두 번째, 디자인 메뉴에 보시면요, 오른쪽에 레이아웃 보이나요? 얘 중요합니다. 레이아웃 들어오시면 우리가 앞전에 봤던 파워포인트의 표 운영법과 똑같아요. 다를 거 없어요. 우리 표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쵸? 자, 문제 갑니다. 2번의 문제 보시면 이 페이지에 있는 표의 스타일을 눈금표 3 강주색 5번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표를 선택해 놓으세요. 디자인 들어가 주어서 스타일을 골라갖고 왔는데 그 스타일은 무엇이라고요? 눈금표 3이랍니다. 눈금표 항목 중에서 세 번째 에서의 강주색 5랍니다. 이거죠, 이거. 클릭. 알아서 만들어진 모양 보이시죠? 그런데 이 스타일을 덮어주는 대신에 옵션 사항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스타일을 넣고 난 다음에 나는 여기에서 줄무늬행은 빼버리고 열무늬행 넣어줘라 라고 했다면 여기 줄무늬행 보실래요? 책 한 번 빼보세요. 그러면 가로에 있는 이 줄에 색상 구분이 사라질 겁니다. 그쵸? 줄무늬 열 눌러보세요. 열 좀 눌러보시면요, 세로에 지금 얘밖에 안 나왔지만 여기 열 또 있었으면요, 또 있었으면 이 색깔을 번갈아 주면 나왔을 거예요. 옵션 사항에서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시험 문제를 마저 해보시면 표의 텍스트를 한가운데 맞추면 합니다. 자, 우리는요,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공간 내에서 가운데라고 하는 말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뭐죠? 왼쪽과 오른쪽의 가운데를 말한다. 그러면 위아래의 가운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간이라고 한다 했었을 거예요. 기억하시죠? 한데 이 문제 보세요. 가운데는 가운데인데 무슨 가운데입니까? 한가운데예요. 이 말은 뭐냐? 위아래 왼쪽 오른쪽 완전 가운데 정중앙에 와라 이 말 뜻인 겁니다. 그러면 어찌할까요? 여기에 있는 표를 한 군데만 지정하시면 안 돼요. 그쵸? 안 되고요. 전체를 다 지정. 내지는 표 왼쪽 끝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양사방에 화살표가 보이시나요? 얘를 선택해도 표 전체가 지정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에는 요 셀만 이 셀만 요 셀만 이 셀만 정렬할 게 아니에요. 표 전체를 정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이렇게 끌기로 지정하시던지 아니면 어디입니까? 표를 선택하시면 왼쪽 위에 요 네모에 화살표가 보입니다. 얘를 눌러주신 다음에 전체가 지정된 후에 상단 메뉴 위에 올라가시면 레이아웃 메뉴 안에 보시면 오른편에 정렬된 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한가운데 정중앙 무엇입니까? 정가운데 있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가운데죠. 그런 다음에 영역 지정된 것은 해제하시고 다음 문제를 넘어가시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었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가장 잘 나왔던 또 하나의 표와 관련된 시험 문제인 것인데요. 먼저 문제 보세요. 이 페이지에 보시면 표의 너비 그냥 우리는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할게요. 표의 너비를 가운데 맞춤으로 하시고 너비는 80%입니다. 전체 문서의 길이가 얘부터 얘까지였다면 이 길이의 80%까지에 대한 너비만 써주시고 이 표는 그 왼쪽 오른쪽에 가운데 있어라 라는 명령을 주는 것이에요. 여기에다가 오른쪽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종류라고 하는 대체 텍스트 입력을 합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알아볼게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무조건 표 왼쪽 위에 여기에 표식. 표 왼쪽 위에 보시면요, 표가 선택되어야지 나오는 것입니다. 표식을 마우스 우클릭. 적어 놓으세요. 이는 표의 표식을 마우스 우클릭 하시는 거예요. 에서의 표 속성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가면 첫 번째 우리가 보이는 것은 뭘까요? 너비를 지정하시겠습니까? 네. 선택. 센티미터로 하실래요? 아니요. 퍼센테이지로 하겠습니다. 퍼센트 몇 프로 이용하실래요? 80% 이용하겠습니다. 한데 80%가 되어지면 왼쪽에 딱 붙어있고 오른쪽에 20%만큼은 남아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 공간만큼을 어떻게 합시다? 가운데로 몰아가겠습니다. 가운데로. 한 다음에 확인 단추를 누르면 뿅 들어가죠. 끝이 아니에요. 아직.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온 것뿐입니다. 다시 한번 표 전체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표 속성 들어가 보세요. 네, 보시면 제일 마지막 탭 메뉴에 대체 텍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눌러보세요. 자, 이 대체 텍스트의 용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입력하시면요, 우리는 하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MS 워드 형태로 만들어진 문서가 웹상에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첨부될 수 있단 말이에요. 첨부되어 썼을 때에 우리가 인터넷상에서의 구글 여러 형태의 여러분들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어서 검색 기능이 있잖아요. 검색어를 넣었었을 때에 이 표에 의해서 검색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검색어 노출 단어가 바로 뭐냐? 대체 텍스트인 것입니다. 여기다 뭘 넣어줄까요? 문제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종류 되어 있잖아요. 하면 만약 검색어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넣으잖아요. 이 문서가 검출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대체 텍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목에다 넣으실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설명 입력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설명에다가 대체 텍스트 설명에 뭘 넣어주어라 말이 안 나와 있고 지금처럼 대체 텍스트 입력 넣어라 라고 하시면요, 제목에만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확인, 영역을 해제하시고 끝. 이 문제입니다. 표 문제의 끝이에요. 이게 별거 없죠. 자, 필요하신 내용 정리해 놓으세요.
자, 다음 갑니다. 다음. 자, 보시면 다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 두 번째입니다. 뭐 많이 봤던 거지만 한 번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문제를 2-1번으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2-1번 준비하시고요. 자, 준비된 문제를 보시면, 자, 페이지는 33번째 페이지입니다. 현재의 삽입에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어떤 그림들, 일러스트레이션, 그림이나 도형이나 개체를 넣을 수 있겠죠. 넣어준 것은 문제가 없어요. 걔들을 어떻게 편집하면 되겠습니까? 나온 것인데, 이 사항은요, 파워포인트 다 봤던 것입니다.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는 33번째 페이지 중간에 예제 문제 2개입니다. Q1번 문제 보실게요. 현재 문서의 마지막에다가 갑시다. 마지막 어디 있나요? 여기군요. 이 자리입니다. 커서를 위치한 다음에 첨부 폴더에 가시면 ubiquitous.jpg라는 이미지를 끼워 넣어줍니다. 끼워 넣었던 녀석을요, 여러분들 디자인에 의해 주어서 스타일을 반사형 입체 흰색으로 넣으랍니다. 가볼까요? 우린 다 할 줄 알아요. 상단 메뉴에 보시면 무엇이 있나요? 그림이 보이시죠? 그림을 쿵 눌러서 어디에 있는 그림 이미지를 불러오실 계획입니까? 우리 폴더링 좀 해볼까요? 우리 MS 워드 있는 곳에 가시면 제3장에 있습니다. 에 가시면 첨부 폴더가 있네요. 3장의 첨부에 가시면 유비쿼터스 이미지가 보이시죠? 호출해 불러오세요. 넣었어요. 크기 알아서 됩니다. 그 녀석의 선택해 보니까 그림 도구 서식 메뉴에서의 그림 스타일이 보일 거예요. 이 그림 스타일을 어떻게 해주어라? 펼쳐보기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스타일일까요? 반사형 입체 흰색입니다. 반사형 입체 흰색이 어딨나요? 요거죠, 요거. 쿵. 두 번째 문제로 갑시다. 이것도 파워포인트 했던 것입니다. 현재 보신 문제 2-2번으로 소스를 불러오세요. 자, 문제 보시면 현재 문서 1페이지에 삽입이 되어져 있는 그림이 있답니다. 아하, 이것이군요. 이 그림에 대해서 색채도가 300%, 색조가 5300K, 꾸밈효과가 표식되어 있었던 내용을 설정을 하랍니다. 설정은 어디서 할까요? 이미지를 눌러보시면 상단 메뉴, 그림 도구 메뉴 아래 서식 탭 메뉴 왼쪽에 다 있을 거예요. 먼저 갑니다. 색이라는 곳에 눌러보시면 색채도가 얼마랍니까? 300%입니다. 요거죠, 요거. 그 다음 색 안에 또 있었으며요. 또 있었죠. 색조가 무엇입니까? 5300이랍니다. 이거죠. 마지막 꾸밈 효과가 표식이랍니다. 꾸밈 효과에서 표식 눌러볼게요. 요거죠. 두 번째 있는 겁니다. 했는데 여기까지는 쉬워요. 이 뒤가 문제입니다. 이미지들도 대체 텍스트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이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해 보세요. 하시면 제일 마지막 아래에 그림 서식이라고 하는 주요 내용 서식이 들어 있습니다. 에 가시면요, 여러분들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두 번째 그림 서식 옵션 메뉴의 두 번째입니다. 오른쪽 두 번째 대체 텍스트 보이시죠? 여기를 쿡 눌러서 제목에다가 문제가 원하는 사항들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여기 좀 특별났죠? 대체 텍스트 어디 입력하시는 거라고요? 이미지 우클릭 그림 속성에 가시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 왼쪽에 세 번째 있는 것입니다. 에 눌러서 대체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이다. 입력할 사항은 발렌도르프의 비너스 라고 입력을 하랍니다.
한 다음에 가급적이시면은 없었던 요 옵션 창은 종료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고 문제 끝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별로인 기능인데 시험엔 잘 나왔던 겁니다. 텍스트 상자라고 하는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서 페이지는 34번째 페이지. 저희는 소스를 3-1번으로 불러오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잠깐만 좀 먼저 정비 좀 하고 계세요. 잠시만요. (5분만) 시간 좀 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바로 이어서 할게요. 자, 이어갑니다. 자, 이제 문제 보시면요. 자,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좀 새로운 내용이실 것 같아요.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상자 한 개 지금 나와 있겠죠. 있는데 잘 보시면요. 글자가 끊겨버린 것 같아요. 내용이요. 어딘가 더 있을 텐데 안 보여주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를 보실게요. 34번째 페이지의 문제를 보시면 상단 쪽에 두 개의 문제 있습니다. 예제 문제예요. 먼저 Q1번 문제를 보시면 현재 문서에 삽입이 되어져 있는 텍스트 상자의 오른쪽에다가 이 장소예요. 새로운 텍스트 상자 한 가지를 만들고요. 기존에 있던 이 상자와 연결을 지으랍니다. 무슨 말이냐? 먼저 텍스트 박스 한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 위에 보시면은 삽입 메뉴 안에서의 텍스트 상자 보이시죠? 눌러서 이게 그냥 누를게요. 바로 안 만들어지네요. 자, 여기에서 아래에서 보시면요. 세 번째입니다. 텍스트 상자 그리기가 보일 거예요. 이 그리기를 이용해 주어서 적당한 크기의 상자를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방향이 왜 이렇게 됐죠? 잠시만요. 여러분도 이렇습니까? 세로 쓰기인가요? 여러분들도요? 아니에요? 그냥 할게요. 여러분도 괜찮다 하시니까. 자, 아무튼 이러합니다. 했는데 만들어 놨는데 이 만들어 온 녀석을 어떻게 할까요? 두 개의 상자를 연결을 지으래요. 무슨 말인고 하면 먼저 우리의 원래의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요. 난 다음에 상단 위쪽에 서식 메뉴에 올라가시면 이게 있습니다. 연결 만들기예요. 즉 의미 뭐냐면
두 개 상자가 분리되어 있지만 내용은 연결되어 있어. 첫 번째 상자에서의 보여주지 못했던 나머지 글이 있다면 오른쪽에다 이어서 보여줘. 이 말 뜻인 겁니다. 연결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마우스 포인터 어때요? 무슨 컵 모양 나오지 않습니까? 그 컵 모양이 새로운 텍스트 상자에 오면요 부어진 모양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요. 부어요. 빡! 이렇게요. 두 개가 연결된 거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 두 개 연결된 것을 끊어줘라 명령이 나왔답니다. 그러시면 연결되어 있던 이 두 개 문서 중에 상자 중에서 한 군데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상단에 올라가 줘서 연결 끊기라 보일 거예요. 연결을 끊어줘라 했을 땐 얘를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연결 끊겨요. 이 문제인 겁니다. 볼 것도 없어요. 자, 이어서 우리가 봐야 될 삽입이라고 하는 이 메뉴에서의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될 시험에 가장 잘 나왔던 또 한 가지 바로 얘냐 뭐냐 바로 빠른 문서 요소라는 것입니다. 얘를 먼저 알아볼게요. 자, 네 번째 예제를 불러오기 위해서 예제 파일 4-1번을 불러오시겠습니다. 우리 너무 많이 여는 것 같아요.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3교시 앞에 조금 건너왔습니다만 다시 녹화하겠습니다. 자, 해서 현재 여러분들 4번의 빠른 문서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서의 35페이지 문제 1번 푸는 것이죠. 해서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등록하는 방법. 첫 번째 1번 문제는 선택 먼저 하시고 삽입에서의 빠른 문서 요소 에서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선택 요소, 선택 영역을 빠른 문서 요소의 갤러리에 정한다. 한 다음에 이름을 뼈로 만든 도구. 갤러리는 그대로 두시는데 문제는 새 범주 만들기에서 이름이 이미지이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입력할 사항 다 넣었어요. 첫 번째 이름 넣었죠. 두 번째 범주 넣었죠. 저장까지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기본 옵션 사항이랍니다. 다 무시하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빡! 끝난 겁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이제 이 이미지를 입력하려고 하시면요. 그림에 들어가서 내 폴더 어디에 이 이미지가 있다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뿅 눌러보세요. 빠른 문서 요소에 보시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겠죠. 그쵸? 자, 이런 식입니다. 한 번 더 보실게요. 또 한 번의 여러분들 문서 열기를 통해서 4-2번의 예제를 좀 불러와 볼게요. 4-2번의 문제를 불러옵니다. 자, 갑니다. 현재 문서의 제목을 유비쿼터스라는 이름으로 머리글 갤러리에입니다. 어디인가요? 현재 문서의 제목을 누구예요? 얘죠. 이 제목을 어떤 이름으로? 유비쿼터스라는 이름으로 뭘 만들어 주어라? 머리글 갤러리에 저장하랍니다. 그리고 이 블럭 문서를 머리글에 넣어주래요. 자, 일단 문제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의 갤러리 정해줘라. 이것은 100% 무엇입니까? 빠른 문서 요소라는 것이에요. 영역을 지정하시고 난 다음에 상단 위에 삽입, 위에서의 빠른 문서 요소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나온 것이 뭡니까? 갤러리 지정입니다. 를 눌러서 현재 문서의 이름 뭘로 할 것입니까? 유비쿼터스로 할 것입니다. 됐네요. 그쵸? 한데 문제 보세요. 유비쿼터스라는 이름으로 머리글 갤러리입니다. 아, 갤러리가 무엇입니까? 선택 머리글로 이용될 거야. 나와 있죠. 그러면 얘는 어디입니까? 2에서 머리글 지정하시면 나중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는 이런 갤러리에 묶음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자리가 나왔잖아. 이 자리에. 지금은 요 자리 나올 거예요. 머리글에서 썼으니까. 만약에 바닥글을 갤러리 지정해서 쓰면요. 요 바닥글에서 보였겠죠. 한 다음에 나머지에 보시면 써있기를 이 내용을 다 한 다음에 끝났어요. 넣을 게 없어 이제요. 하니까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됐지요? 자,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머리글을 어디다가 현재 문서에 머리글로 넣어주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에서의 머리글을 클릭해 보세요.
하시면 유비쿼터스이니까 이 제목들 중에 이응자 있는 곳에 내려가 보시면요. 유비쿼터스가 있어요. 어디에 갔을까? 우리 여기 있죠? 있죠.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머리바닥을 닫기 보이시잖아요. 빠져나오시면은 이 문제는 끝인 거예요. 차후에 문서 만들 때 머리글에다가 유비쿼터스이라는 것을 쓰고 싶었다라고 하시면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불러갖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쉽게 정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여러분들 Q3번에 있는 문제와 4번에 있는 문제와 5번 문제인 것은요. 풀지 않고 넘어가 버릴 겁니다. 얘는 그다지 볼 것이 없어요. 자, 해서 식사 시간 점심을 좀 드시고서 저희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